버려진 쓰레기장이 끝없이 이어진 외딴 땅. 인간의 흔적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바람조차도 고요하게 숨을 죽인 채 그곳을 스쳐 지나갔다. 부서진 냉장고, 녹슨 자전거 프레임, 찢어진 소파와 쓸모없는 기계 부품 사이. 세상에 잊힌 그 틈에 누군가는, 아니 무언가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젖은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던 어미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한 채 자신의 몸 아래에 작고 연약한 새끼들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숨은 가쁘고 갈비뼈는 그대로 드러난 채 눈동자엔 희미한 생의 불씨만이 아른거렸다. 새끼들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삐약삐약 울음을 터뜨리며 젖을 찾았다. 그러나 어미의 젖은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였다.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몸은 점점 식어가고 있었고 그녀는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품 안에 안고 있었다. 그 장면을 우연히 발견한 것은 근처 폐차장에서 일하던 청년 지후였다. 그는 매일같이 고철을 수거하러 쓰레기장을 오가던 중 약한 숨소리를 들었다. 처음엔 바람 소리려니 했지만 다시 들려온 그 숨결은 분명히 살아있는 존재의 소리였다. 뭐야, 이건? 그는 철 조각을 밀쳐내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상상 이상이었다. 말라비틀어진 어미개와 네 마리의 새끼들. 그중 한 마리는 이미 숨을 거둔 듯했다. 지우는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바로 등을 돌리지 못했다. 그 눈빛 때문이었다. 어미개의 눈. 죽어가는 존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처절한 간청. 제발 내 아이들만은.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손을 뻗었다. 괜찮아. 내가 데려갈게. 그러나 어미는 그 손에 이를 드러냈다. 무기력한 몸으로도 본능적으로 새끼를 지키려는 마지막 저항이었다. 눈물 한 방울이 지후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건 단순한 구조가 아니었다. 그는 무언가 더 깊은 것과 마주하고 있었다. 인간이 만든 가장 잔혹한 현실과.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이 사는 작은 반지하로 어미개와 새끼들을 데려갔다. 병원은 너무 비쌌고 그는 돈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손에 닿는 온기, 가느다란 숨결, 그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잠들지 못한 채 그는 인터넷을 뒤졌다. 유기동물 보호소, 구조단체, 치료비 모금. 그 와중에 그는 익명의 블로그를 발견했다. 구조자의 기록. 이라 불리는 이 블로그엔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날 쓰레기장 옆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본 당신, 그 선택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사건은 단순한 유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일부러 그들을 거기에 버린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개입한 걸 그들은 곧 알게 될 겁니다. 지우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단순한 유기가 아니라니? 일부러 버린 게 누가? 왜? 그리고 그 순간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그의 창밖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모자에 얼굴이 가려진 실루엣. 가만히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보고 있었다. 지우는 창문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심장이 쿵쿵 뛰고 손끝이 얼어붙은 듯 떨렸다. 커튼을 살짝 걷자 그 실루엣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누군가 그를, 아니 이 구조된 개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설마 경찰인가? 아니면 그가 생각을 마치기도 전에 실루엣은 갑자기 사라졌다. 사라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 환영이었던 걸까 싶을 정도였다. 지후는 문을 잠그고 불을 끈 채 창밖을 바라봤다. 골목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지후는 새벽까지 개들과 함께 있었다. 어미개의 상태는 위태로웠고 새끼 하나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머지 셋은 어미의 품 안에서 작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휴대폰에 낯선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다시 봐. 그곳은 감시받고 있어. 보낸 이는 없었다. 번호조차 비어 있었다. 지후는 오싹해졌다. 누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왜? 이틀 그는 용기를 내어 근처 동물병원을 찾았다. 돈이 없다고 하자 나이가 지긋한 수의사 여성이 말없이 그들을 받아들였다. 이 아이들은 그냥 방치된 게 아니야. 이건 계획적인 유기야. 계획적? 이라뇨? 몸에 주사 자국이 있어. 그리고 이 어미개 이전에 출산을 2번 이상 한 흔적이 있어. 강아지 공장에서 학대받다 버려진 걸 수도 있어. 지우는 말문이 막혔다. 강아지 공장. 그는 인터넷에서 그 단어를 몇 번 봤지만 설마 직접 그 실체를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 아이는 살 수 있을까요? 수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어미는 많이 지쳐 있지만 희망은 있어. 당신이 데려온 게 다행이에요.
포기하지 마요. 그날 밤 지훈은 다시 블로그 구절 찾아 들어갔다. 새 글이 올라와 있었다. 당신이 병원에 데려간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강아지 공장 사람들은 자신들의 물건을 추적합니다. 그 어미는 그들에겐 중요한 번식견이었고 다시 찾아갈 겁니다. 지훈은 숨을 삼켰다. 이제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구조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는 더 많은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는 곧바로 댓글을 남겼다. 도와주세요. 누구세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죠? 몇 분 뒤 새로운 댓글이 달렸다. 내일 오후 3시 서울 외곽의 잊혀진 목장으로 와요. 이 아이들의 과거와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 거기 있어요. 조심해서 오세요. 절대 혼자 온 걸 들키면 안 돼요. 다음 날 오후 지훈은 조심스럽게 새끼들과 어미개를 병원에 맡긴 뒤 그가 지목한 장소로 향했다. 서울 외곽. 오래된 철문과 덩굴에 가려진 목장. 입구엔 출입 금지라는 태색 팻말이 걸려 있었다. 그는 문을 살짝 밀고 들어갔다. 왔군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다. 짙은 모자를 눌러 쓴 중년의 여성. 그녀는 다가오며 말했다. 지우 씨, 이 아이들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조용히 들으세요. 그리고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아주 큰 문제에 휘말렸어요. 지훈은 그 여인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모자 아래 가려진 눈빛은 깊고 단단했다. 무언가를 오래도록 숨겨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표정이었다. 당신은 누구시죠? 내 이름은 수련. 예전엔 수의사였어요. 이 목장은 원래 동물 보호소였죠. 하지만 몇 년 전 사람들의 눈 밖에서 강아지 공장 조직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지우는 숨을 삼켰다. 그의 발밑에 깔린 낡은 흙길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그들은 어미개들을 마치 기계처럼 다뤘어요. 밥도 물도 없이 철장 안에서 새끼만 낳게 했죠. 병들면 버리거나 죽였어요. 당신이 구조한 어미개의 이름은 마루예요. 내가 직접 치료한 적이 있었어요. 지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작은 생명에게 그런 지옥이 있었다니. 하지만 어떻게 살아남은 거죠? 수련은 고개를 들고 말했다. 누군가 내부에서 몰래 문을 열어준 것 같아요. 마루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새끼들을 데리고 도망친 거예요. 하지만 너무 멀리 가진 못했죠. 쓰레기장 옆, 그건 그들이 일부러 버리는 장소예요. 사람들 눈에 안 띄는 죽음의 공간. 지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무력감이 교차했다. 그럼 그들은 지금도, 네, 여전히 아이들을 팔고 있어요. 병들고 늙은 어미는 버려지고요. 그 순간 수련의 무전기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차량이 이동 중, 방향은 북쪽 캐시 폐농장 쪽입니다. 번호판은 일치합니다. 수련이 즉시 얼굴을 굳혔다. 그들이 왔어요. 여기서 이야기할 시간 없어요. 저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뭔가 해야죠. 수련은 지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어린 나이에 보기 드문 단단함이었다. 그래요. 그럼 준비해야겠네요. 그날 밤, 폐목장의 지하 창고. 수련은 오랜 세월 모아온 자료들을 꺼냈다. 동영상, 사진, 불법 거래 기록, 클라이언트, 목격자 진술까지. 그녀는 오랜 시간 이 조직의 민낯을 드러내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 당신은 이걸 어떻게 모았어요? 내가 이 목장에서 일했으니까요. 처음엔 보호소로 들어갔다가 그들이 변해가는 걸 지켜봐야 했죠. 더는 못 참겠어서 모든 걸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자료들을 넘길 수 있는 기자를 찾고 있어요. 지훈은 순간 떠오른 얼굴이 있었다. 학교 선배이자 동물권 전문 기자인 윤서. 그는 곧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선배, 지금 바로 와야 해요. 세상이 모르는 진실이 여기에 있어요. 몇 시간 후 윤서는 촬영 장비와 함께 도착했다. 수련은 조심스럽게 모든 자료를 건넸고 윤서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이건 특종 그 이상이에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거예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건 단지 고발이 아니에요. 생명의 존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때 어둠 속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렸다. 수련이 갑자기 조용히 손을 들었다. 씨, 누군가 근처에 있어요. 지하 창고는 숨막힐 듯한 침묵에 잠겼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고 수련은 천천히 벽장 옆으로 몸을 숨겼다. 윤서도 카메라를 끄고 조심스럽게 몸을 낮췄다.
발소리야. 수련이 속삭였다. 2명 이상 조직이 우리가 있는 걸 눈치챈 것 같아. 지후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수련 옆에 바짝 붙었다. 갑자기 철문이 삐걱 열리며 누군가 안으로 들어왔다. 여기 불 켜진 적 있었지 않아? 그래, 그 계집이 아직도 이 근처에 숨어 있는 걸지도 몰라. 무거운 발걸음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들은 무기를 들고 있었다. 지후는 손에 땀이 흥건하게 고이는 걸 느꼈다. 숨을 들이쉴 때조차 소리를 내지 않으려 온몸을 조여야 했다. 그 순간 수련은 눈빛으로 지후에게 신호를 보냈다. 도망가.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함께 간다는 결심이 눈에 가득했다. 찰칵. 윤서가 조용히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켰다. 그들은 목소리를 잡아야 했다. 불법 침입, 협박, 무장. 이건 단순한 강아지 공장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조직 범죄였다. 그때였다. 쿵! 창고 뒤편에 철제 선반이 무너져 내렸다. 침입자들이 고개를 뿍 돌리며 소리쳤다. 누구야? 저기야. 뒤에 뭔가 있어. 순간의 혼란을 틈타 수련은 비상구 쪽으로 뛰었다. 지후야. 이쪽이야. 지후와 윤서도 뒤따라 달렸다. 그들의 발소리에 섞여 개 짖는 소리와 욕설이 터져나왔다. 밖으로 나가자 수련은 오래된 픽업 트럭의 문을 열고 지후를 태웠다. 병원으로 가. 마루와 새끼들이 위험해. 그 사람들은 마루가 필요해요. 다시 찾으러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는 거야. 윤서 씨는 자료 가지고 경찰과 언론에 넘기고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당장 서울로 갈게요. 이건 공론화되어야 해요. 지후는 병원으로 달리며 속으로 수없이 기도했다. 제발,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원 안은 조용했다. 간호사는 놀란 눈으로 지후를 맞이했다. 지후군, 누가 병원에 왔다 갔어요. 마루를 데려가려 했는데 우리가 막았어요. 경찰도 곧 올 거예요. 지우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하지만 수련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병원 바깥을 바라봤다. 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아.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그날 밤 윤서는 뉴스에 조직의 실체를 폭로하는 특종 보도를 냈다. 영상과 사진, 음성 녹취까지. 사회는 들끓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공분했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조직은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다. 그리고 지후는 깨달았다. 이제는 단순히 구조하는 아이가 아니라 싸워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저녁 9시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윤서는 마지막 인터뷰를 끝내고 스튜디오 밖으로 나왔다. 카메라 불빛이 꺼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이번 보도로 전국이 들썩였고 수많은 시민들이 분노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인터넷에서는 마루 사건 해시태그가 급속도로 퍼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기견 문제와 불법 번식장의 실태를 알게 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제보가 쏟아졌다. 한편 지후와 수련은 마루와 새끼들을 안전한 보호소로 옮기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보호소는 수련이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물보호 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었다. 이 친구들이 여기에 있는 동안은 안전할 거예요. 보호소 대표가 말했다. 그동안 우리는 전국의 봉사자들과 함께 조직의 루트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지후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벌써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상한 일들을 조사하고 있었죠. 이번 보도로 퍼즐이 맞춰졌어요. 당신들 덕분에요. 그날 밤 보호소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어떤 이는 유기견들을 입양하고 싶다고 했고 어떤 이는 후원금을 내고 갔다. 심지어 유명 연예인도 SNS에 마루의 사진을 공유하며 입양 캠페인을 지지했다. 지우는 처음으로 느꼈다. 이 싸움이 외롭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수련은 여전히 긴장하고 있었다. 이 조직은 단순한 불법 번식장이 아니에요. 그들은 유기동물들을 해외로 밀매하는 경로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제대로 뿌리 뽑지 않으면 다시 되살아날 거예요. 그때였다. 보호소 입구에서 경찰이 도착했다. 형사 박 과장이 지후에게 다가왔다. 지후군, 수련 씨, 오늘 밤 작전을 개시합니다. 우리가 추적하던 조직의 본거지를 확보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네가 녹음한 그 대화였어. 지우는 단단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너무 위험해. 하지만 마루와 새끼들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보고 싶어요. 형사는 한숨을 쉬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대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앞장서지 마. 작전은 자정에 시작됐다. 경찰 특수팀과 동물보호단체의 고발자들이 함께 움직였다. 그들은 창고 안으로 조심스럽게 진입했고 그곳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상품처럼 포장된 강아지 수십 마리가 있었다. 그리고 지하 공간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다. 수련 씨, 저기 저 아이. 수련은 입을 틀어막았다. 그곳에는 몇 년 전 실종된 줄 알았던 그녀가 구조하려던 유기견 보리가 있었던 것이다. 털은 다 빠지고 말라붙은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분명했다. 수련은 무너질 듯한 감정 속에서도 보리의 이름을 불렀다. 보리야, 나야, 수련이야. 그 순간 보리의 꼬리가 약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수련은 울었다. 참았던 모든 고통과 분노, 슬픔이 터져 나왔다. 지훈은 그 광경을 보며 결심했다. 이 세상에 버려진 생명은 없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 새벽 3시, 창고 안에 울려 퍼진 경찰 무전 소리, 구조대의 발걸음, 그리고 강아지들의 미약한 울음이 뒤섞여 기묘한 침묵을 깨뜨리고 있었다. 총 사슬 10마리 확인, 전부 탈진 상태입니다. 응급처치 필요해요. 수련은 아직도 보리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미안해. 이렇게 늦게 와서 다시는 널 잃지 않을게. 지우는 잠시 그녀를 지켜보다가 병원에서 마루를 지키고 있을 윤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서 누나, 여기 다 끝났어요. 다들 살아 있어요. 윤서의 목소리가 잠긴 채 들려왔다. 지후야, 고맙다. 진심으로. 며칠 후 뉴스는 연일 이번 사건을 다뤘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감동했고 또 행동하기 시작했다. SNS에는 버려진 생명 없다, 마루와 보리, 강아지 공장 아웃 같은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퍼졌다. 시민들은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고 수백만 명의 청원이 청와대 앞에 쌓였다. 그리고 마침내 국회는 빠르게 움직였다. 불법 번식장 단속 강화, 동물학대 형량 상향, 유기동물 등록제 의무화,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지후군. 보호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던 지우에게 형사박이 다가왔다. 조직의 우두머리가 붙잡혔어. 너희가 넘긴 자료들이 결정적인 증거였지. 그리고 너희 덕분에 살려낸 강아지 중 한 마리는 3년 전 경찰 내부자 실종 사건과 연관됐다는 게 확인됐어. 무슨 말씀이세요? 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 강아지 칩 안에서 실종된 형사의 위치 정보를 담은 메시지가 발견됐어. 그는 이 조직의 실체를 파헤치려다 끝내 실종됐지. 이제야 퍼즐이 완성된 거야. 지훈은 잠시 말을 잃었다. 이 모든 걸 한 명이 구조하려던 강아지 하나가 품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형사는 웃으며 말했다. 때때로 진실은 법보다 빠르게 살아 움직여. 내 심장이 그걸 따라갔던 거야. 그날 밤 보호소 앞 작은 언덕에 마루와 새끼들, 보리, 그리고 구조된 강아지들이 모여 있었다. 지우는 조용히 앉아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가 세상을 바꿨어. 진짜 영웅은 바로 너희야. 수련이 옆에 앉았다. 지후야, 너 나중에 뭐 하고 싶어? 지우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동물 구조 활동가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학교에서 동아리 만들 거예요. 작은 생명 지킴이들. 수련은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다. 좋아. 나도 가입할래. 봄바람이 따뜻하게 부는 어느 날 지우는 학교 운동장 한켠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마루의 새끼 중 한 마리가 조심스럽게 몸을 기대고 있었다. 얘 이름은 별이야. 밤하늘에서 떨어진 별처럼 기적처럼 살아났으니까. 그 말을 들은 친구 하나가 다가왔다. 지후야, 진짜 동아리 만든 거야? 그거 작은 생명 지킴이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아리 모집 포스터를 보여줬다. 그 위에는 다정하게 손을 맞잡은 아이들과 강아지들의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었다. 글씨는 조금 삐뚤했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다. 작은 생명 하나를 지키는 일, 우리 손으로 시작하자. 처음엔 단 셋. 하지만 며칠 만에 지원자는 2명을 넘어섰고 교장 선생님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다. 학교에서 동물 보호 관련 정식 수업으로 발전시켜도 좋겠구나. 한편 수련은 전국을 돌며 강연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마이크를 잡고 처음 꺼낸 말은 언제나 같았다. 그날 쓰레기장 옆에서 만난 마루. 그 강아지가 제 삶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말해주었다. 버려진 생명 하나를 구하는 일이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결국은 도시 하나의 법을 바꿀 수 있는 기적이 될 수 있다고. 윤서 기자는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었다. 제목은 기적의 이름 마루. 수백 개의 인터뷰, 수천 개의 장면 속에서 가장 마지막을 장식할 나레이션은 지후의 목소리로 결정되었다. 녹음실에서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그날 우리가 외면했던 작은 생명, 그 존재가 세상을 바꾸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 아무리 작고 상처 입은 존재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반드시 온다. 감독은 조용히 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컷! 완벽했어. 그날 밤 지우는 마루 옆에서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처음엔 단지 하리를 구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이젠 이렇게 많은 이들이 함께하고 있어. 마루는 조용히 지후의 손에 코를 부비며 꼬리를 흔들었다. 눈동자 속엔 더 이상 고통도 두려움도 없었다. 대신 믿음이 있었다. 지우는 속삭였다. 마루야, 이제 우리가 너를 지킬게. 그리고 다시 한번 하늘의 별이 떨어졌다. 그것은 어쩌면 또 다른 생명을 위한 신호였는지도 몰랐다. 다큐멘터리 기적의 이름 마루가 방영된 날 전국이 울었다. 댓글창엔 수천 개의 메시지가 쏟아졌고 하루 만에 1,50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누군가는 동물 보호소에 기부를 했고 누군가는 유기견 한 마리를 입양했다. 어떤 아이는 자기 돼지 저금통을 들고 보호소에 찾아와 말했다. 이 돈으로 별이 동생들 간식 사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동시에 서울의 유명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다. 지후의 학교로, 수련에게, 윤서 기자에게 동시에. 이번 캠페인 모델로 작은 생명 지킴이들을 정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메시지를 광고로 제작해 전 국민에게 알리려 합니다. 처음엔 모두 당황했다. 광고요? 우리가요? 하지만 지우는 조용히 말했다. 만약 그걸로 한 마리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전 하겠습니다. 그렇게 전국 첫 동물복지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그 중심엔 초등학교 아이들과 구조견들, 그리고 보리, 마루, 별이. 지우는 카메라 앞에서 진심을 담아 말했다. 동물도 가족이에요. 버려지면 안 돼요. 모두가 지켜야 해요. 하지만 이 모든 희망이 자라나는 틈에 또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어느 날 보호소에 익명의 메일이 도착했다. 제목은 단 하나의 문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용엔 충격적인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다른 지역, 더 깊은 산속, 아직도 존재하는 불법 번식장의 흔적들, 그리고 익숙한 표식. 이건 예전 마루가 발견됐던 케이지와 같아요. 수련이 말했다. 지우는 주먹을 꼭 쥐었다. 이건 도전이야. 우리가 시작한 걸 끝내야 해. 며칠 뒤 지우, 수련, 윤서 그리고 경찰청 동물범죄 전담팀은 그 산속을 향해 나섰다. 차량 안은 조용했다. 지우는 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무섭진 않아요. 이젠 우리 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윤서는 그의 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가 단지 강아지를 구하려던 것이 이제는 세상을 바꾸고 있다. 그들이 도착한 그곳엔 버려진 철문, 냄새, 낡은 철창, 그리고 약하게 들려오는 생명소리. 숲을 속에서 희미한 눈빛 하나. 또 다른 구조가 시작되었다. 산속은 깊었다. 지푸라기보다 가벼운 숨소리, 부러진 우리,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 자국. 수풀을 헤치고 들어간 그곳엔 기적처럼 살아남은 작은 생명들이 있었다. 지훈은 숨을 멈췄다. 여기요. 이 안에 아기 강아지들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수령과 구조대원들은 재빨리 움직였고 윤서 기자는 손을 떨며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이 장면은 뉴스가 아닌 인간의 양심에 남겨야 할 기록이었다. 다음 날 경찰 발표가 있었다. 불법 번식장 일당 검거, 구조된 개체수 87마리, 그중 14마리는 출산 직후였으며 지속적 학대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전국을 뒤흔들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동시에 마음을 열었다. 지우는 당황했다. 며칠 후 한 국회의원이 지후의 학교를 방문했다. 지후 학생, 당신과 친구들 덕분에 우리는 유기동물 보호법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지우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말했다. 법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마음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곧 전국을 울리는 명언이 되었다. SNS엔 지우의 말이라는 해시태그가 퍼졌고 초등학생의 진심은 어른들의 잠든 양심을 흔들었다.
다큐멘터리 2편 제작이 결정되었다. 제목은 우리가 만든 기적. 이젠 카메라 앞에 선 건 구조된 강아지들과 그들의 가족이었다. 얘 이름은 희망이에요. 처음 만났을 땐 울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저보다 먼저 달려와 안겨요. 어떤 노부부는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아이가 다 자라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는데 이젠 이 친구가 매일 아침 할머니 하고 짖어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수련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생각했다. 버려진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 결국은 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구했구나. 지우는 아직 학교에 다니는 소년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마루는 나란히 앉아 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곁엔 이제 희망이, 사랑이, 믿음이란 이름을 가진 강아지들이 있었다. 지우는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바뀌고 있어. 그리고 그 말이 들린 듯 별똥별 하나가 하늘을 가르며 떨어졌다. 그건 아마 세상이 보내는 작은 인사였을지도 몰랐다. 몇 달 후 봄은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 봄은 달랐다. 더 따뜻했고 더 조용했고 무언가 새롭게 피어나는 기운이 있었다. 서울시청 광장 한가운데 사람들이 모였다.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전국 최초의 생명 축제. 이름은 마루와 친구들 생명을 노래하다. 무대엔 지후와 친구들, 수련 선생님, 윤서 기자, 그리고 구조된 강아지들이 한 마리씩 이름표를 달고 나와 있었다. 어미개 마루는 조용히 아이들 곁에 앉아 새끼들이 사람들과 손을 맞잡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누군가는 말했다. 이 아이들이 인간을 믿을 수 있도록 해줘서 고맙습니다. 윤서는 축제 마지막 무대에서 그날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점에 섰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강아지들의 꼬리 흔드는 소리, 그 모든 소음이 세상의 가장 따뜻한 합창이 되었다. 며칠 후 새로운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유기동물 학대자 영구 입양 금지, 불법 번식장 전면 폐쇄 및 처벌 강화, 유기동물 보호소 공공 예산 확대. 뉴스는 그것을 작은 영웅들이 바꾼 대한민국이라 불렀다. 지훈은 웃으며 말했다. 영웅은요, 우리가 아니에요. 마루랑 별이랑 버려졌던 친구들이 영웅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곧바로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시간이 흘렀다. 보호소였던 작은 공간은 이젠 마루센터라는 이름의 생명교육관이 되었다. 아이들은 이곳에 와서 강아지들을 안아보고 책임감을 배우고 돌봄이란 단어를 가슴에 새겼다. 지우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곳에서 아이들을 맞이했다. 그리고 늘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한 생명을 지키는 건 세상을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 지우는 자라났다. 수련은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쳤고 윤서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동물 구조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마루는 노견이 되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부드럽고 단단했다. 어느 날 밤 지우는 마루 곁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다. 너 때문에 내가 바뀌었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바뀌었어. 별들이 총총히 반짝이고 봄밤의 바람은 고요히 지나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멀리서 울리고 있었다. 끝.